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용산 협박이다. 어대안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자, 어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다는 분들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죠. 자, 그런데요.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 내용을 놓고요. 다른 경쟁 후보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그럼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획과 입장을 밝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얘기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 법안,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자, 그러자 경쟁자들의 어떤 비판 입장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자, 한동훈 전 위원장 핵심은 이겁니다. 진실규명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진해야 된다. 그럼 크게 보면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찬성한다. 다만 국민의힘 자체 발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용은 좀 다르다. 이건데요. 그러자 어제 출마 선언했던 다른 분들 있죠? 일단 나경원 의원은 순진한 말싸이고 위험한 균열을 일으킨다. 일단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찬성이요? 있을 수 없다. 공수처수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요. 윤상현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과 함께 이 최혜병 특검법 일단 찬성한다는 얘기부터 꺼내놓고, 물론 그 외에는 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찬성으로 포문을 열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선택,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합니까? 이게 약간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입니까? 어떤 다른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그 3명의 후보가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어떤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윤심을 따르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민심을 따르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을 지금 보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법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다면 출마하겠다는 당대표가 모두 민심이 아닌 윤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후보로 아마 전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특검 추진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 추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총선이 지난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여권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민심을 쫓아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오히려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전당대회에 유력한 후보들이 4명이나 다 출마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른바 1대3 구도를 정확하게 만들어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은 구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전략적으로도 나름 성공한 전략으로 보고 싶습니다. 정욱진 변호사? 네네. 최혜병 특검 찬성 의견을 만약에 밝힌다면 다른 당권 경쟁주자로부터 맹폭을 받을 거다. 이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출마 선언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밝혔거든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후보가 이제 다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제 출마 선언문이 그 기자회견이 길었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7분 30초 2245자였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4분밖에 안 했어요. 747자. 다 적어오셨습니까 지금 글자 수를? 뭐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누가 다 세놨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28분에 8,949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길었군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원희룡 후보에 비하면 7배예요, 7배.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그 순직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 원래 준비했던 원고에 이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예. 어제 봤는데 어떤 기자가 예. 이제 다 질의 응답 받는 그 순간 시간에 순직 해병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과 예. 뭐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 뭐 등등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현안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 꼭 나올 게 이 순직해병 사건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5월 21일에 거부권 행사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낸 보도 자료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다.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더 상황은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야당이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 순직해병 특검법 만약에 뭐 발의가 되면 예. 상정이 되면 찬성하겠다라고 한 여당 의원이 4명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안철수, 예. 김재섭,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은 나경원 후보의 뭐 좌장 역할을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까지도 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 여기에서 4명만 이탈하면은 거부권이 무력화된단 말이죠. 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시리어스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무유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거부권이 있더라도 다시 재표결제 통과될 거를 그런 가능성을 감안한 발언이 어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그 후보가 예.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 그러면 민주당 안으로 하느니 그러느니 여당에서 먼저 발의하는 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고발인이 판사 검사를 갖다 선정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어떤 그런 새로운 종류의 특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른 경쟁 후보들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맹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한동훈 후보도 이에 관해서 어떤 대응 발언을 좀 했거든요.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공수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럼 당연히 특검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한마디로 네. 민주당 당대표 나가시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당정관계 파탄 나고요. 그럼 네.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기조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한동훈 특검도 야당에서 발의할 때 뭐 여론조사가 높으면 그것도 수용하실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셨으면 뭐 제가 특별히 더 거기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후보들은 뭐 맹 비난이고요. 한동훈 후보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도 빠지지 않고 생각을 밝혀놨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표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렇게 얼치기 후보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최상병 특검 발의 동참할 여당 의원 있겠나. 이거 보니까 앞에 말한 그 얼치기 후보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죠. 지금.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거 나경원 의원이 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얼치기 후보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3명의 다른 경쟁 당권 후보들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저 특검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 그 굉장히 딱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저 채모 상병 특검 좀 전격적으로 조건부 수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채모 상병 특검에 대한 대원칙은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은 이제 특검은 한다. 그 대신에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한다. 이 전제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특검 법안을 얘기를 해버리면 어쨌든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의 리더십 또는 권위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흔들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일단 아니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한 줄 알았다 하고 또 다른 후보는 순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치기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22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데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여론이 또는 안에 당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흔드는 게 되니까 그건 아마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당선시켰던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것은 그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다른 분열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의 진위는 그랬던 것 같아요. 특검 수용은 불가피하다. 특히 다음 달 7월 19일이 되면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아직도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공수처에서도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의혹들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특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그 특검 법안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일찍 뭐 어떤 채모 상병 특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진위로 보이는데 어쨌든 건 지금 다른 후보들로부터는 상당히 당심을 흔드는 그런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된 건 분명히 그러면은 김철원 교수께서 보시기에요. 한동훈 후보가 저 특검 얘기를 꺼낸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권 도전할 때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것이 아마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좀 선명성은 부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평적 당청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한동훈식 해법은 이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어쨌든 할 말을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노라고 분명히 하겠다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나 당심을 흔들 수 있을지 어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보입니다. 자, 일단 이런 반응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 캠프 내에서도 이거는 좀 생각보다 조금 강했다, 셌다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자, 화면으로 여러 가지 반응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어제 출마 선언에서 특히 이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캠프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상보다 수위가 더 올라간 것 같다. 그렇다면 뭔가 논의가 있었지만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좀 더 수위를 더 높였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또 한 언론의 친윤계, 국민의힘의 친윤계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서서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각 세우고 싸우자는 얘기다. 이것은 용산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이쯤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후보는 이른바 반윤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한동훈 위원장은 반윤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여태까지 그 여권의 지도자 리더십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이제 보수 지지자들은 새로운 리더십,
유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예. 싸워서 이기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도 다른 분들과 너무 차이가 나요. 결국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예.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2년 동안 정권 2인자로 장관 임명에 또 여당 비대위원까지 해서 총선 공천권까지 줬는데 결국은 나를 뛰어넘는 정말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친윤 쪽에서는 불쾌해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당대표가 된다면 예. 그 8표만 제의 요구할 때 민주당 쪽으로 투표를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걸 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해찬, 뭐 도태우 이런 분들 이야기가 복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어제 출마 선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최혜병 특검법 추진하겠다는 거, 원칙적으로 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방금 김주호 부대변인이 미리 딱 언급을 한 말씀 하셨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 장해찬, 도태우 전 후보입니다. 총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이 취소가 되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술 마신 두 분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총선과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최근 주말과 오늘입니다. 먼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정통 보수같이 사라졌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당주인 행세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을 저렇게 겨냥합니다. 보수의 가치 노선 재정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도태우 변호사, 보수 정체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걸 영어 발음을 잘해야겠는데요. 이거는요. 패션이 아닌 패션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한글로는 다 그냥 패션입니다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관위의 판단은 그 이후에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 총선 당시에 김철규 교수님,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지금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의 복당에 도 굉장히 부정적, 그런 거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특히 장해찬, 도태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복당을 검토 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혹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니까 당대표 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무소속 출마자들이 복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건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너무 나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오늘 이번에 뭐 전당대 출마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다 지난 탄핵 때 대통령 탄핵 때 다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했다가 다 복당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무소속 출마했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 생리상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다 함께 다 복당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아마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는 그냥 이 어떤 총선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이 총선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보면은 그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변호사였고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뭐 1호 뭐 가장 뭐 최측근으로 뭐 1호 참모 일호 본인 참모 스스로 그렇게 밝혔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두 사람의 어떤 그때 공천 취소를 주도했던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의 복당이 달갑지는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되는 걸 떠나서 지금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하게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출사표 중에서 가장 조금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예.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큰 꿈을 가져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오려면 내년 9월 달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소개는 보면 내년 9월 달에 사퇴하지 않고 2028년까지 그러니까 2년 임기 다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2028년, 2026년 8월 달이 되면 예. 아마 임기가 끝나고 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때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 1위가 국민 신망을 받는 대권 후보 1위가 본인이라면 당은 당규를 앞세워서 예. 차기 대선에 못 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걸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2026년까지 다 임기를 다 채우고 대권에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다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든지 이번 당대표에 하는 과정에서 막기 위해서는 지금 뭐 복당시키는 장해찬, 도태우 변호사의 복당뿐만 아니고 저는 필요하다면 지금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마저도 예. 아마 이번 최고위원회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출마시켜야 하는 그런 뭐 보관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러닝메이트는 누구의 러닝메이트가 이철규 의원이 나경원 의원하고 할지 원희룡 의원하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두 사람이 어떤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큰 대세 흐름을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예. 지금 좀 주저앉히려거나 또는 막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단계별 스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도태우 두 인물에 대한 복당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 이 차원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김지호 부대변인. 네. 하필 그러니까 통상 이런 복당 이런 굉장히 좀 신중한 문제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8월이면은 새 당대표가 오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밀어서 그때 새 당대표 후보 결정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두 인물에 대한 복당이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복당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어떤 구구 세력의 대중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복당되면 바로 최고위원회에 도전할 것이고 예. 그 원희룡, 나경원 중에 한 분과 결합을 해서 예. 런닝메이트화 해서 선거 중에도 어마무시한 네거티브를 할 수 있고 최고위원이 돼서도 계속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 당대표나 최고위원 되려면 오늘 내일 등록을 하니까 아마 시기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두 인물이 복당하게 된다면은 보수 성향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데 선봉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최고위에 출마를 못하더라도 예. 어떤 캠프에 합류해서 정말 네거티브를 세게 할 것이고 기존 친윤 의원들은 그 TK 의원들 중심으로 예. 조직표로 뭔가 한판 승부를 벌여볼 수 있다. 만약에 당대표에서 성과를 못 낸다면 예. 최고위원으로 견제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 선거도 앞으로 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오늘 뭐 사실상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아직 뭐 누굴 찾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러닝메이트의 그 형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기다려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아주 짧은 설전처럼 좀 오간 게 있는데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얘기예요.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을 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설전처럼 비춰졌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셀바도르 특사 보고차 용산에 다녀왔고요. 그 과정에 아무튼 다른 주자들이 이미 다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 10초라고 뭐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적인 결정의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만 좀 줄여봤습니다. 어제 1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뭐 일각에서 보니까 뭐 통화를 한 10초만 했다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니 10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긴 했는데 더 길게 했다 이런 뜻 같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난 뒤에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께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잘해봐라 그러고 끊었다 하셨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다른 후보들은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전화통화만 아주 짧게 한 것 같다. 잘해봐라 이 얘기만 나왔다. 약간 뭔가 비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기란 교수님. 정말 전화통화를 10초를 했는지 어땠는지 뭐 그 이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로 분위기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중론처럼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 전화 통화 여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관계는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결별했다.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근데 결별했는데 전화 통화는 왜 했을까요? 아니 그러나 여당의 지금 대표로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치적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신분이었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른바 정치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홀로 서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제 원희룡 후보가 어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약간 잽을 날린 거거든요. 내가 알아봤더니 내가 용산에 가봤더니 윤심은 당신한테 한동훈한테 없는 것 같던데. 다른 분들은 만나 식사도 하고 저는 만나서 뭐 보고도 했는데 거긴 전화했던데 짧게 했더군요. 거기다가 잘해봐라 정도였다며 뭐 이런 식으로 잽을 날린 건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찌 보면 홀로서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미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수평적 당정 관계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또 최성병 특검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윤석열의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 서고자 하는 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10초 통화했다는 얘기가 결국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좀 보여준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선거 전략을 원희룡 후보가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옥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는 이제 뭐 어려워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걸 떠나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어제 4분 이야기하고 747자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 신뢰가 있다. 나는 대통령과 원팀이다. 그런데 나는 레드팀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민심 전달하겠다.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보다는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네요.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 난 대통령과 한 팀이고 그런데 지금 뭐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레드팀 만들어서 민심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통령한테 잘 말씀드리겠다. 이게 이제 당대표가 되시겠다는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였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28분 동안에 8949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가 말만이 아닌 실천하는 여당을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 당정 관계겠습니까? 당하고 대통령실 관계겠지.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원희룡 후보는 나는 대통령과 이만큼 친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 지금까지도 또 강조한 거예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나 이렇게 가까운데 한동훈 후보는 10초밖에 안 되네. 이 이야기를 갖다 또 한 거고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이라고 한 여당을 이렇게 이끌겠다. 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원희룡과 한동훈 중에서 예. 누구를 택할 것인가? 아. 그게 앞으로 3년간의 정국을 갖다가 규정 지을 거고요. 예. 그게 결국은 대선을 규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10초 통화로 표현되지만 그 표현에는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이건데요. 아까 영상에서 들으셨지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면서 공적 관계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친하다, 신뢰가 있다, 말을 쉽게 전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공적 관계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좀 주목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요거는 최병 특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최병 특검법 반대할 수 없어. 찬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진실규명위에 추진해야 된다. 본인이 당대표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사안, 이거는 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잖아요. 이미 판결 임박이다. 지금 특검할 거 아니다. 여기는 반대를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가 되면 제2부속실 설치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대안 제시를 합니다. 결이 다르죠. 위아래가. 김주호 부대변인, 이 김 여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왜 반대 입장, 최병 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이거 왜 다른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레드라인. 최혜병 특검까지는 넘을 수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넘었을 때 정말 대통령실과는 관계 자체가 끝난다. 적대적 관계로 협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볼장 다볼 사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라는 게 그래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서로 간에 막 간다면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에게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에게도 성역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으려고 한다. 이 뜻인데. 이거 김철웅 교수님은 짧게 제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가 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입장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무 상병 특검하고 저는 결은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안에 있는 그 전제 조건들이 성립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채무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나온 사실이 없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뻗어져 나온다면 예. 결국 어느 정도의 특검은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 국민적인 여론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예. TF팀을 만들고 지금 이 수사도 하고 있고 또 항소심 판결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당권 도전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들과 함께 용감한 전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감하라는 건요. 그만큼 모른다는 뜻인데요.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게 룰이요. 이 전체 이 합산된 이 득표가 50%를 넘으면 1등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절반을 넘는 후보가 안 나오면은 결선 투표 1등과 2등이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선 투표가 있어요.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패널 네 분은 OX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4명의 도전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후보들이 일단 나왔어요. 4파전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 과연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까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유력하다, 대세다 그래서 어대한 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그런데 다른 유력한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오늘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패널 네 분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결선 투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냥 한 번에 결정될 것 같다 하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자, 들어서 가슴 쪽에 들어주세요. 오, 전원 X인데요. 그럼 결선 투표 없이 그냥 한 명 1등이 바로 단박에 결정된다 이 뜻인데 정기란 교수님부터 어떤 이유에서 결선 투표가 없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만큼 보수층의 위기감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층이 재건의 어떤 그 기회, 비전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민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 20% 후반에서 30% 초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윤심 뭐 운운하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 자, 이것이 결국은 이 총선의 괴멸적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뭔가 이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당대회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도를 보면 결국은 윤심을 따르는 3명의 후보와 민심을 그나마 쫓아가려고 하는 한동훈, 홀로서기에 나선 한동훈의 구도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 룰조차 지난 김기현 당대표 선거 때 어거지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원 100% 투표를 했지만 이번에 20% 민심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론조사 20% 반응, 결국 민심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두 번째, 보수층의 팽배해 있는 이른바 보수층의 위기감이 결국은 새로운 정치인 한동훈 정치인을 통해서 뭔가 이 보수의 위기를 한번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크다. 세 번째, 자,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합류하면서 뭔가 2등, 3등, 4등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1위로 결선 50%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2위부터 4위까지 후보가 친윤 후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집한다면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세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질적인 세력이 결합해서 결국은 1위 후보를 이기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만 비슷한 색깔의 이른바 비슷한 컬러의 색깔을 가진 후보들이 2등, 3등, 4등이 산술적인 합으로 1위 후보를 이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어대한이 약간 지금 뭔가 출렁거리는 수준이지만 근본적인 판세를 뒤집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 똑같은 답을 네 분이 해서 한 분만 더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 들어주세요. X 한번 들어주시고 결선 투표 없다고 전망하신 건데 어떤 뭐 좀 떠오르는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후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출사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짧아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겁니까? 짧은 것뿐만 아니고 그런데 당장 윤상현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주일 전까지 원희룡 후보가 내가 잘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마를 준비한 게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그 사이에 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데 좀 그 준비 기간이 짧았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달 동안에 그 짧은 준비 기간을 다 극복하고 최소한 과반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호 부대변인 계속 X 들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짧게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원희룡 지사가 출마 회견을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이 새로운 보수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지자들 분들 밖에 막 국회 밖에 계시고 그 안에도 계시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 한 300~400명 그 한동훈 위원장
그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진짜 지지자인지 동원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지지자가 많았고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을 예. 듣기 위해서 공원에서 계속 리마인드로 듣는 그런 그 중장년층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 분위기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도 이제 제대로 한번 이겨보고 싶다. 민주당을 뛰어넘고 싶은 그 열망이 강하고 사실 예. 윤석열 정부가 좀 부실한 리더십인 건 뭐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컸고 예. 두 번째로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를 좀 성찰을 하면서 태도, 예. 깐족깐족거리는 검사의 그 어떤 예.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뭔가 태도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계속 흡수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예. 총선 때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진 거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면 이길 수 있다. 예. 그런 비전은 좀 제시했다고 봅니다. 김주호 부대변인께서 갑자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이 모두 다 결선 투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 가지 눈길 잡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김기현 의원이면은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 근데 이 자리에서 축설하신 분도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 그런데 지금은 소속 정당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축설했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축사하니까 좀 재밌네요. 참 요즘 전당대회 시즌이라 가지고 아까도 지금도 원지사도 계시고 여기 윤상현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야, 이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도전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선 기대하겠습니다. 예, 귀당의 후보군을 보다 보니 예외 없이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으로 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오늘 뭐 행사장에 온 모습도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소속 정당이 다른데 와서 뭐 축사도 해주고 뭐 또 오늘 그 자리에는 다른 당권 후보들도 또 와 있었어요, 일부는. 자,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여당 대표를 해봤다. 근데 여당 대표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더라. 그래서 보니까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도전하신 분들 장에서 한 얘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다 자기보다 이제 뭐 이 발 아래로 두는 거죠 뭐. 그 어려운 자리를 나는 잘 수행해냈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보면 그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당대표 하다 말고 중도에 뭐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예. 관계들 때문에 어쨌든 뭐 대표에서 그때 밀려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뭐 이 한동훈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평적 앞으로 굉장히 뭐 이 대통령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하겠다는 거고 예.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대통령실하고는 좋은 관계 또는 긴장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해결해 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 같은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그 당대표라는 자리를 제대로 해낼 수 없을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아니면 어떤 대통령실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고민을 던져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덕담은 아니고 그럼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이 분위기입니까? 그럼?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던진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도 잘해봐라는 거고 예.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그 뭐 대통령의 잘해봐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조가 예. 애정이 듬뿍 있는 잘해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잘해봐라는 어떤 것인지. 반응법적 것인지 뭐 지켜볼 일입니다. 이게 표현은 덕담 같은데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정기란 교수님. 오늘 행사는 사실 국민의힘 행사예요. 김기현 의원이 주최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향후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뭐 어떻게 손을 잡거나 뭐 아니면 여차하면 합하거나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건가? 외화한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나간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정치권에서 이른바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도 축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축하도 해주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 또 그 거절하기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기현 당대표와 뭐 이준석
지금 현 개혁신당 대표와의 어떤 친분도 남다른 친분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다른 정당의 행사지만 가서 축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본인이 야당의 어떤 신분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 거론될 때는 또 보수 진영의 어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지층에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현 대표 입장에서도 싫지 않은 자리였을 것이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저도 보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다 그겁니까? 최소한 그런 어떤 본인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잠시 놓쳤던 서울법대 출신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예.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간의 수직적 당정 관계거든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자, 수직적 당정 관계 이거 잘해낼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서울대 다 법대 출신이던데요. 예. 이런 얘기. 대통령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당대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차적으로 볼 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가슴이 뜨끔할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요, 뭐 레드팀을 만들어서 예. 역할하겠다. 이건요, 비서실이 하는 역할이에요. 정당의 역할을 그렇게 찌그러뜨리는 발언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가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들린다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브로드하게 얘기했지만 타겟은 저는 원희룡 후보에게도 상당히 아픈 지적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 자리에 원희룡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요.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거든요. 와, 그런데 거기를 특히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이런 분석이십니다.